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탄생 이걸 좀 볼 건데, 자, 글씨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 대체적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한번 뽑아봤어요. 앞으로 종종 수업하다가 필기로만 안 하고 PPT를 이용해서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집트나 이런 쪽은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건 아마 뭐 다양한 방식으로 녹화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제 문명이 발전되는 것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1, 청동기의 사용과 문명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죠. 자,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어떤 석기를 썼다? 뗀석기, 그지? 아, 그래, 공사를 하네요. 망치 소리도 들리고, 그죠? 뗀석기를 썼다. 그 다음, 경제생활은 뭘 했다? 수렵이나 혹은 채집을 했다. 수렵이나 채집을 하면 계속 이동해 다니죠. 그죠? 그래서 집은 뭘 지었다? 막집을 지었다. 자, 이 시기에 제가 굉장히 추운 시기라고 그랬어요. 빙하기 시기가 대부분이다. 그죠? 자, 신석기 시대가 오는데 신석기 시대의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쯤 구석기와 신석기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느냐? BC 1만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그죠? 자, 신석기 한번 봅시다. 신석기는 어떤 도구를 썼다? 간석기라는 걸 썼다. 자, 간석기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석기 시대 상의 변화가 있어요.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뭘 시작한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다. 식량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정착을 하는데, 이 정착할 때 어디서 산다? 이제 움집에서 산다. 어, 이 시기를 이른바 빙하기가 아닌 빙하기 사이의 시기 해가지고 간빙기라고 불러요. 농경과 목축은 언제 시작했냐? 처음에 BC 한 8,000년 전, 한 BC 8,000년에서 6,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000년 전에는 이것저것 씹어가지고 이게 먹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수준이고, 6,000년 전쯤에는 이게 먹고 남을 만큼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곡식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들 생김새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요. 무려 저희가 곡식을 기른 지가 한 지금 만 년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밀이나 뭐 보리나 쌀이나 이런 주요 곡식들이 지금은 한번 이렇게 나달이 열리면 뭐 20개가 넘게 막 달려있는데, 그때는 8개, 7개, 크기도 더 작고 이런 원시곡물 단계였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요. 먹을 게 둘 다 많지 않은 시기니까 경제적으로 다 거지여서 이 두 시기 다 사회 구조적으로는 어떻다? 평등한 시기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커다랗고 극적인 변화가 다가와요. 농사를 그냥 그저 뭐 대충 짓는 것 혹은 먹을 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어보기 시작하거든요, 인류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문명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자, 문명의 탐생 조건이란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자, 문명의 탐생 조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연환경이에요. 왜 자연환경이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농사를 이제 막 짓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자연환경이 좀 불리해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 대면 돼. 땅이 별로 토질이 안 좋다. 땅에 어떤 미네랄이 부족해서 식물이 덜 자란다. 그럼 화학 비료를 때려 박으면 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자연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근데 그게 아예 없던 옛날 시기에는 자연의 힘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선택하는 것이 농사의 한 99%야, 이 당시에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이때 농사 지으려면 어디에 가야 농사가 잘 될까요? 힌트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 살았나, 어디에 정착했나 한번 보세요. 일단 물 근처죠. 그죠? 자연환경. 일단 큰 강가에 가야 돼요. 강에 가서 농사 지어야지. 바다 근처에서 짠물이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위도가 너무 높아도 얼어서 죽고, 너무 낮아도 더워서 죽어요. 그죠? 물론 더운 데가 농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람 살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이 탐해한 곳은 중위도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농사를 좀 지으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강이 늘 흐르던 형태로만 딱 흘러주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겠어요. 그죠? 수돗물 꼭지 틀듯이 이렇게 일정하게 쫙 흘러주고 원하는 대로 물이 딱 끌어다 쓰고. 근데 강이 안 그렇거든. 여름철에 비 많이 오면 강 막 넘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할까요? 넘치는 걸 못 넘치게 막아야지. 강에 뚝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한두 명 가지고 되는 일 아니에요. 생각해봐. 강 뚝을 한 500m 정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높이 한 1m 정도로. 하루에 1m씩 흙을 쌓아가지고 올리는 게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강을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치수라고 부르는데, 강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강을 치수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농사 자체가 사람의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죠? 일이 많아요. 농사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란데 조금씩 거점, 강이 흐르는 거점에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조그마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농사도 짓고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생산력이 늘어났어요.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이걸 지킬 만한 치안과 국방이 필요해요. 치안은 뭐냐? 내가 농사 지은 걸 남이 안 빼들어가게 강도를 막아주는 걸 치안이라 불러요. 보통 경찰이 하죠. 그죠? 그 다음 국방은 뭐냐? 일단 외적,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둘 다 필요하거든. 실컷 농사 지으면 뭐해? 누가 다 삥 뜯어가면 없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뭐가 결국 필요하냐면 사회 구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사회 구조. 그래서 도시국가라는 게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도시국가가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 짓겠지 짓다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뭉쳐가지고 도시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죠? 자, 도시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높은 놈과 낮은 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생산력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걸 한자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먹고 남을 만큼의 생산량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게 밥 한 공기라고 했을 때 밥 네 공기 분량의 쌀이 남아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네 공기를 먹어? 아유, 수업 시간이 시작됐어요. 즐겁게 선생님을 맞이하고 모두 다 공손히
있잖아. 내가 이 학교 와서 제일 당황한 게 종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듣고. 해프닝이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자, 먹고 남는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지금 생겼단 말이야. 잉여 생산물이 생겼으니까 이걸 내가 한 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네 공기가 있잖아. 남은 세 공기 어떡할 거야? 다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다 먹어서 몸집을 불린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아요. 팔면 돈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나는 세 공기만큼의 잉여가 생겨서 그걸로 물건을 사거나 파워를 부릴 수 있고, 어떤 애들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아유 내가 내 자신을 팔 테니까 제발 먹게끔 해주세요 라는 빌붙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뭐가 생겨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요. 갖고 있는 것에 불평등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된다? 계급이 발생해요. 자, 어떤 사람은 먹고 남을 만큼 식량이 있는데 나는 식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노비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 테니까 먹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을 갖고 있는 이른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옛날엔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있었지. 무리의 리더가 있었지. 근데 이제 지배자가 있는 거야. 그죠? 룰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잉여 생산을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 본다고 해봅시다. 자, 쌀이 지금 한 14가마니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많다. 이러면 국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대충 세가지고 예산 제대로 못 짜고 막 운영하면 국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기록은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른바 문자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문명들이 대부분 청동기라는 걸 써요. 청동기도 굉장히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저녁 먹으려고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지? 자, 여기 커다란 도기를 이렇게 넣어서, 그지? 여기 주변에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다시 파이어 하겠지, 그지? 불을 막 피워가지고, 그지? 활활 하면, 보통 이러면은 그릇 안에 물이 데워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릇이 픽 하고 쓰러졌어요. 왜? 그날따라 이 그릇을 괴기 위해서 돌을 갖고 왔는데, 돌이 푸르딩딩하니 신기하게 생겼거든. 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그릇을 딱 괴는데 사용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지. 이 그릇이 넘어진 거야. 왜? 불을 쬐더니 돌이 녹았어. 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이 반딱반딱거리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였을까요? 자연 구리 광석을 이렇게 불에다 녹인 거예요. 구리는 1000도 미만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장작되면 녹아요. 녹아가지고 이게 뻘겋게 쇳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지? 금속성, 물을 한번 부어봤더니 물이 이렇게 막 새지도 않고 굉장히 특이한 물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리를 발견했어요. 그죠? 이걸 한자로 동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동메달 할 때 그거예요. 그지? 구리의 발견. 하지만 구리가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뭘까요? 구부러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전선 생각하면 돼요. 이 스마트폰 충전선 이거 안에 전부 다 구리거든. 이거 갖고 칼 만들어서 칼싸움 한다고 해봅시다. 두꺼워진다고 이 구부러지는 성질이 없어질까? 아니에요. 여전히 구부러질 거야.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서로 칼끼리 부딪히면 칼이 칭칭 감겨가지고 싸움을 못 하겠지. 이대로는 뭔가 쓰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구리에다가 아연이나 주석을 섞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청동기예요. 근데 청동기는 굉장히 귀해요. 부산시 전체만한 면적의 구리가 나는 곳이 부산이 내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하나가 저기 이기대 쪽, 그러니까 대연동 쪽이고 하나가 저쪽 저 양산 쪽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 양산 가기 직전에. 부산 전체만한 면적이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나요. 구리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금속이에요. 왜 금메달, 은메달 다음에 동메달이겠어? 구리가 그만큼 적게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게 난다는 건 그만큼 아무나 못 쓴다는 거예요. 구리는 지배계급만 명품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우리가 금 좋아하잖아요. 근데 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못 쓰는 이유가 뭐야? 금이 그렇지 희귀하기 때문이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금을 마음껏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금이 비싼 거라고.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리가 많이 안 나요. 따라서 청동기는 누구의 것이다? 지배층의 사용하는데 지배층도 마음껏 못 써요. 그래서 어디다 쓴다? 생명을 다루는 무기나 안 그러면 어디에 쓴다? 재사용 도구로 쓴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청동기를 사용해요. 자, 이런 공통의 특징을 가지는 이른바 인류 초기 문명들이 큰 강가에 곳곳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문명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여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네 가지 문명 어디가 있느냐? 이집트. 최초는 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 인더스, 황허. 요 네 가지 문명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영상 듣느라 고생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